안녕하세요. 14주차 두 번째 영상 강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말뚝의 지지력을 산정하는 장법 중에 현장 원위치 시험 결과를 이용한 말뚝의 지지력 산정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방법 표준관입 시험에 의한 말뚝의 지지력, 그리고 콩관입 시험에 의한 말뚝의 지지력,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LCPC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프랑스 LCPC에서 개발된 방법으로서 넓은 범위에서의 집안 조건과 기성 말뚝 및 현장 타설 말뚝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위 선단 지지력은 4.36과 같이 표현되는데 QP는 QCA 곱하기 KC 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QCA는 등가 콘 선단 저항을 가리키며 KC는 콘 선단 지지 개수로서 표 4.8에서와 같이 집안의 종류에 따라서 피어와 말뚝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콘 선단 지지 개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래와 점토와 실트는 0.375 피어에서 말뚝에서 0.6, 그 다음에 모래자갈층에서 피어는 0.15, 말뚝은 0.37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등가 콘 선단 저항 QC는 말뚝 선단에서 상향으로 말뚝 지름의 1.5배, 하향으로 말뚝 지름의 1.5배 사이 구간에 대한 QC의 평균값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콘 관입 시험에 의한 말뚝의 지지력을 산정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로 선단 지지력을 구하는 방법이 슈머츠만의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금 공부한 LCPC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면 마찰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면 마찰력을 구하는 방법은 노팅엄 앤 슈몰츠만의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스터본 앤 맥비카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차례차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뚝을 이 노팅엄의 슈머츠만의 방법은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에 대하여 콘 슬리브 마찰 저항 FSC를 구한 다음 식 4.37, 4.38, 4.39를 이용해서 중면 마찰력 FS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각 4.37, 38, 39, 10으로부터 마찰 저항 FS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Z가 8D보다 작은 경우와 Z가 8D보다 크거나 같다인 경우의 사질토, 두 개 다 사질토에 대한 겁니다. 자, 먼저 여기서 보면은 여기 D란 것은 말뚝의 지름입니다. 그리고 Z는 G표면으로부터 말뚝 각 부분 중앙점까지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뚝이 있으면은 자, 이게 G표면이 되겠죠. G표면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각각 부분의 중앙점, 그러니까 이 말뚝의 중앙점을 잡으면 뭐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이 정도까지의 거리, 요거를 여기서 Z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Z가 이 직경이 D인데 이 D의 8배 보다 작을 경우, 그러니까 직경의 8배보다 말뚝의 중앙점까지 깊이가 더 작을 경우입니다. 이거는 좀 짧은 말뚝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알파 S-에다가 8D분의 Z를 곱하고 여기에 FC를 구한 값으로서 마찰장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FC는 콘 슬리브의 마찰 저항입니다. 콘 슬리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은 콘을 집어넣고 나면은 콘 땅속에 집어넣고 나면은 저 안에서 이제 콘이 들어있죠. 콘이 들어있고 콘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 부분에서 마찰 저항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콘이 이제 내려갈 때. 그래서 여기 슬리브에서의 마찰 저항 값을 측정한 값에다가 그 다음에 알파 S-와 8D분의 Z를 곱한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8D분의 Z, 8D분의, 여기는, 이 8D가 Z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1보다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알파 S는 노팅건 부착계수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림 4.29를 보고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알파 S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식 콘을 이용한 모래집안, 이 두 개 다 모래집안인데 이건 기계식 콘을 이용한 모래집안, 이 두 개로 이제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식 콘을 썼다고 봤을 때 이때 D분의 L이 또 나옵니다. D분의 L. 이 L은 전체의 말뚝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 D분의 L이 예를 들어서 20이다 했을 때 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뚝이 콘크리트 말뚝이다 이러면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 값이 바로 알파 S- 값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1분의 D가 20 이하가 되면은 보통 1보다 작은 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보다 작아지면은 한 10이 되면은 오히려 1보다 커지죠. 이게 좀 더 커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구한 이 값을 알파 S- 넣게 되고 8D분의 Z, 이거는 지금 현재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콘슬리브의 마찰 저항 이렇게 곱해주면은 여기서 실제 단위 준마찰 저항력, 단위 준마찰력 FS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Z가 8분의 1더 큰 경우입니다. 이때는 말도 긴 경우죠. 이때는 이렇게 8분의 Z라는 걸 안 쓰고 그냥 알파 S- 곱하기 FSC, 그러니까 슬리브의 마찰 저항에다가 알파 S-만 곱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8D분의 Z가 1보다 큰 경우가 되니까 최대값을 1만 쓰겠다는 얘기 되는 거죠. 곱하기 1만 쓰겠다는 게 됩니다. 이 값이 지금. 그 다음에 점성토에서의
단위 주변 마찰력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FC- 곱하기 알파 C- 곱하기 FSC입니다. 알파 C-는 요 그래프에서 이제 얻게 되는데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FSC를 보고 FSC가 20 정도가 되면은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요 값이 알파 C-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FC에 따라서 FSC에 따라서 알파 C-를 결정해서 그만큼을 곱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뚝이 길어지면은 FSC 값, 요 슬리브의 마찰 저항 값보다 적게 보는 1 이하로 보는 것이죠. 자, 이상이 노팅건과 슈머츠만의 방법이었고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번 앤 맥피카의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에 의한 말뚝의 단위 주변 마찰력 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요거는 FS는 0.005QC 콘 선단 저항 값에 0.005를 사용하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QC 값을 구하고 거기다 0.005 만큼을 사용하니까 약 0.5%만 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콘 슬리브 마찰 저항이 측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위 주변 마찰력은 이렇게 저추한 말뚝일 때는 FSC 콘슬 마찰 저항치를 그대로 다 쓰고 고추한 말뚝일 때는 슬리브 마찰 저항치의 1.5에서 2.0 정도를 곱해서 단위 주변 마찰력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3입니다. 자, 다음은 어떤 집안에 대한 토질 주상도로부터 표준 가립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표준 가립 시험을 이렇게 1.5, 3.0, 4.5, 그 다음에 6.0, 7.0 이렇게 1.5m 간격으로 이렇게 표준 가립 시험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n치를 구했습니다. 요 n치가 지금 6m까지 6m 여기까지네요. 6m까지는 모래 집안입니다. 모래 집안이고 다시 여기서 7m가 더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러면 7m 더 내려가면은 13m가 되죠. 여기 13m 요 위치에서는 이렇게 풍화토 지방이 됩니다. 풍화토 지방. 그리고 그 이하는 풍화암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n치가 50 이상이 나오는 그러한 풍암 지반으로 분류가 되었죠. 자, 이러한 경우에 직경 500mm의 계단 강간 말뚝을 풍암층에 1m 타입하여 근입시켰을 경우,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말뚝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말뚝이 내려가 가지고 풍암층으로 1m가 이렇게 더 들어간 경우입니다. 더 들어간 경우에 삐뚤하네요. 자, 이러한 경우에 타입하여 근입시켰을 경우, 이 타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말뚝의 압축 지지력을 마이오프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 집 표면으로부터 1.5 미만까지 깊이, 여기까지는 n 값은 0으로 보며 풍화토의 주변 마찰력도 모래와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시오. 그래서 모래를 계산하는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풍화토도 같이 계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뚝의 단위 선단 지지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선단 지지력 이 부분에서의 우리가 최종적인 QP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 QP는 먼저 단위 선단 지지력을 구하고 거기다가 이 말뚝의 단면적을 이렇게 곱해서 결과적으로 QP를 계산하게 되죠. 그러면은 단위 선단 지지력을 구하는 식을 이렇게 요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이제 보았듯이 마요프의 방법에서 사질토 집안에 설치된 말뚝의 지지력을 구하는데 타입 말뚝의 선단 지지력을 이 식으로서 4.26식으로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NB 값은 말뚝 선단 근처에서의 N값으로서 말뚝 선단에서 상부로 10D, 하부로 4D 길이에 대한 평균 N값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D는 말뚝의 지름이고 LB는 말뚝의 지층으로부터의 근입 깊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40NB에서 이 N치의 평균값을 구해야 됩니다. N치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은 아까 이렇게 제가 설명도 했지만은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다시 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분의 LB를 구하면은 지금 직경 D는 이게 500mm죠. 500mm 직경 D는 500mm입니다. 그리고 또 50cm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지층으로부터의 근입 깊이 LB를 이렇게 풍화토 집안의 7m, 그 다음에 풍암 관입한 부분의 1m, 부분의 1m 해서 총 8m로 보았습니다. 800cm가 되죠. 그래서 50분의 800이 되니까 이 B는 16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치의 평균값을 구해야 되겠죠. N치 평균값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중치 평균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지금 자, 여기서 말뚝의 NB란 것은 말뚝 선단에서부터 상부로 10D, 하부로 4D의 평균 N값입니다. 그러니까 D가 0.5m니까 10D는 5m가 되고요. 4D는 2m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2m 아래로 N치는 전부 다 1m, 2m까지 요 안에서는 N치는 전부 다 50이 됩니다. 50.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m, 그 다음에 또 요거는 4m가 되겠네요. 4m. 그래서 지금 1, 2, 3, 총, 지금, 자, 10D 5m만큼을 올려주면은, 요 위치가 13m가 되니까, 이거 13이니까, 요쯤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13이니까 13, 12, 11, 19, 8까지 요 정도까지가 전부 다 여기 8m라고 한다면은 8m까지가 전부 다 n치를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그게 10D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3m까지는 여기에 3m까지 여기 보면은 8, 그 다음에 9, 10, 11까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구간 이 3m 구간에 대해서는 3m 구간에 대해서는 n치가 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m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되겠죠. 구간은 30과 그 다음에 50이 동시에 이제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30과 50의 평균값 30 더하기 50 나누기 2인 거죠. 2를 2m에 대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 이 선단에서부터 1m, 2m 되는 이 부분까지는 전부 다 n치가 50이니까 그대로 50을 사용해서 2 곱하기 50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에 3 더하기 2 더하기 2를 전체적으로 나눠주면은 그게 바로 n치의 평균값 38.6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이제 방금 구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NB가 38.6이니까 이 두 개 곱하면은 400을 더 넘게 되죠. 그래서 400 이상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400까지 쓸 수 있고 400 곱하기 38.6을 곱해서 15,440kN/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제곱미터당 하중이 15,440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강간말뚝. 자, 강간말뚝이 길이가 이제 길면은 폐색이 돼서 페다말뚝과 똑같이 한다는 규정이 있었죠. 자, 이 책에 보면은 계단 강간말뚝과 H형 강말뚝이 지지층에 관입되는 경우에 말뚝이 지지층으로부터 직경 5배 이상, 5D 이상 관입되는 경우에는 흑마개 부분에 폐색을 고려해서 강간 속에 흑마개를 이렇게 막히게 되니까 폐단 말뚝으로 사용해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폐색의 효과를 고려해서 바로 4분의 8D 제곱의 면적을 그대로 다 쓴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이걸 AP를 곱해주면은 하중 3030.1kN이 이 말뚝의 선단 지지력이 됩니다. 다음은 단위 주변마찰력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오프식에서 단위 주민 마찰력 계산식을 이용하면은 자, 마이호프의 단위 주민 마찰력 FS의 결정식은 오치원 타임 말투기일 경우에는 이렇게 2n으로 사용하게 되며 단위는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저치원 타임 말투기일 경우에는 1n을 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자, FS는 이게 0.2가 아니고 2n이 됩니다. 2n. 그리고 요거는 100kN per 제곱미터 이하만 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만약 0.2가 되면은 0.2n이 되면은 단위가 톤 폴스 per 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2로서 사용해야 되고요. 다들 2로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2로 다 꽂히시기 바랍니다. 다 2고 이것도 2입니다. 이것도 2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n치는 지금 10이 되고요. 이거는 여기 없어지고 20이고 이것도 30이고 이것도 40이고 이것도 50을 사용하면 답이 맞겠죠.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5m로부터 4.5m까지 3m 구간이죠. 이 3m 구간에 대해서는 n치가 10이니까 그대로 10을 적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5에서부터 7.5m 구간, 4.5에서부터 7.5m 구간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는 자, n치의 평균이 10에서 20으로 30으로 움직이니까 평균이 20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20 하니까 40kN이 됩니다. 이거는 2m 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7.5에서부터 12m 구간, 7.5에서부터 12m까지 구간에는 전부 다가 n치가 30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전체 구간의 길이는 저거는 4.5m가 되겠죠. 4.5m 길이가. 그 다음에 2m에서부터 13.5m까지 요 구간이 되겠네요. 요 구간은 짧은 구간인데 요거는 1.5m 구간이 되겠습니다. 1.5m 구간. 그리고 그 다음에 13.5m부터 14m까지 14m까지 이 구간은 진짜 더 짧은 구간이죠. 이 구간은 0.5m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단위가 메타입니다. 메타. 자, 그래서 그대로 각각에 대해서 여기 구간은 n치 50, 그 다음에 이쪽 구간은 30에서 50까지 평균치 40을 쓰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에 대한 fs 값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fs 값이 결정이 됐으니까 주민마찰력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각각의 주민마찰력은 각각 이 메터별로 구한 fs에다가 그 다음에 πdl, 그러니까 말뚝의 요 둘레가 πd가 되죠. πd가 됩니다. πd가 되고 그 다음에 l, 길이 l 까지
1m 구간까지 해가지고 전체가 L이 되죠. L입니다. 그럼 이 각 구간에 대해서 주마철을 결정하면은 1.5m까지는 0으로 바라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0입니다. 나머지 3m, 3m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방금 구한 20 넣어주고요. 또 그 다음 길이 지금 그 다음 길이 3m에 대해서 이게 여기 40을 넣어주고요. 이게 이것도 3m다. 그것도 3m. 지금 이거 보니까 이것도 3m네요. 그죠? 4.5, 5.5, 6.5, 7.5 이렇게 3m네. 그죠? 예. 아까 3m에 대해서 40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4.5m 구간에 대해서 또 60을 넣어주고 60입니다. 여기서 프린터가 많습니다. 그리고 1.5m 구간에 대해서 80을 넣어주고 0.5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100을 넣어주게 되면 이 100은 2 곱하기 50에서 100이 나온 거죠. 넣어주게 되면 전부 다 더하게 되면 973.4kN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한 선단 지지력 3030.1kN과 방금 구한 973.4kN을 합치면 이렇게 4003.5kN이 극한 지지력이 됩니다. 여기서 허용 지지력을 구하게 되면 허용 지지력은 QA라고 볼 때 극한 지지력 QULT에서 나누기 안전율을 나눠주면 허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현장 원위치 시험 결과를 이용한 지지력의 산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